안녕하세요. 머슬 유니버스 머슬버스입니다. 오늘은 김강민 선수와 김건우 선수, 평소에도 이제 친하다고 유명하고 또 닮았다고도 유명한 두 선수의 이제 가장 최근 모습들을 비교해 볼 건데, 두 선수 모두 이제 가장 최근의 대회 모습들이 사실 좋지 않았습니다. 커리어 중에서 제일 안 좋았다고 평가되기도 하는데요. 이제 김강민 선수의 경우 2025년 AGP 212쇼의 모습이고, 김건우 선수는 작년 2024년 미스터 올림피아 212 대회 모습을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프론트 더블 바이셉스입니다. 우선 김건우 선수의 몸 상태부터 전체적으로 평가해 보자면, 이제 김건우 선수는 너무 이 다이어트를 과도하게 하고 이제 몸에 지친 기색이 보이는, 이제 지방은 다 뺐지만 근육에 힘이 없어서 이제 너무 플랫해진, 피부를 전혀 뚫고 나오지 못하는 이제 대퇴사두를 보시면 알 수 있는데, 지방은 하나도 없지만 이제 분리도라고 하기도 애매한 저런 이제 근육에 쪼그라든 게 잘 보여지고요. 김강민 선수의 경우 조금 다른 방식으로 이제 김강민 선수는 이제 실제로 체급을 맞추기 위해서 처음으로 이제 96kg 이하로 체급을 맞추기 위해서 몸을 거의 녹였다시피 했기 때문에 실제로 그 다이어트도 다 되지 않은 상태에서 근육이 녹아버렸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 포즈에서는 이제 하체나 팔 부분에서는 당연히 김건우 선수가 더 우위에 있고, 전면에서 보이는 등 근육 또한 김건우 선수가 이 두 모습 중에서는 더 나아 보입니다. 그 다음은 프론트 레 스프레드입니다. 두 선수 사실 모두 포징을 하는 방식이 조금 아쉬운데요. 저런 식으로 흉추를 너무 들어버리게 되면은 오히려 가슴의 볼륨감은 죽고 상체가 더 작아 보이는 그런 결과가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오히려 그 흉추를 중립으로 만든 상태에서 그냥 자연스럽게 팔만 옆으로 두는 방식이 조금 더 추천됩니다. 1번 포즈와 마찬가지로 하체에서는 김강민 선수가 조금은 더 사이즈가 있어 보이지만 그래도 너무나도 세퍼레이션이 전혀 보이지가 않고, 또 전체적으로 이 김강민 선수의 경우 어깨팔이라든지 어깨팔의 분리도라든지 아니면 가슴의 볼륨감 모두 다 안 좋은 상태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김건우 선수도 사실 마찬가지인데, 김건우 선수도 가슴의 볼륨감은 뭐 약점이니까 안 좋지만 그래도 그나마 어깨팔의 분리도는 조금 더 살아있는 모습입니다. 다음으로는 사이드 체스트입니다. 김강민 선수가 조금 더 이제 무릎을 굽히지 않고 선 상태에서 포즈를 잡고 있기 때문에 이제 김건우 선수를 그 키를 조금 더 작게 만들었고, 그 대신 이제 김건우 선수의 측면 하체 분리도는 상당히 좋은 편입니다. 김강민 선수는 이제 측면 하체 분리도는 거의 찾아볼 수가 없고, 하지만 또 상체에서는 김강민 선수의 두께감이 조금 더 낮다고 판단이 됩니다. 사실 이 두 명, 이 김강민, 김건우 선수와 이제 장성엽 선수, 박재훈 선수 사실 다 넷이서 친하게 지내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네 명의 선수가 모두 다 가슴이 약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네 명 다 가슴 운동을 잘 못하는 게 아닌가 생각을 하고, 그 다음에 사이드 체스트에서 딱히 크게 따로 할 말은 없는 것 같습니다. 그 다음으로 백더블 바이셉스입니다. 백더블 바이셉스에서 이제 김강민 선수는 작년에 오히려 프로 퀄리파이어 때 굉장히 이제 등이 보완된 모습을 보여줬었는데, 이제 이번 AGP 프로쇼에서는 그 보완됐던 등이 다시 다 사라진 것 같고, 김건우 선수도 원래 장점이었다고 이제 좀 알려져 있던 등이 많이 사이즈가 줄어든 모습입니다. 그 대신 김건우 선수의 경우 후면 하체의 분리도와 다이어트 상태는 굉장히 다이어트가 많이 된 상태고, 김강민 선수는 사실 다이어트도 안 돼 있고 근육도 높고 스킨도 떠 있고, 이제 사실상 최악의 보디빌더로서는 대회에서 최악의 몸 상태라고 보여집니다. 김건우 선수는 이 포즈에서도 흉추를 살짝 과도하게까지는 아니지만 조금 어느 정도 눕는 경향이 있는데, 그렇게 되면은 사실 이 등의 두께감도 많이 죽고, 그 다음에 이제 광배 하단부 쪽에 흉요근막과 맞닿아 있는 부분이 주름이 지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이 포즈도 이제 조금은 김강민 선수처럼 잘 중립으로 서 있어서 이제 포즈를 잡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으로는 백랩 스프레이입니다. 사실 김강민 선수의 경우 지금 이렇게 제대로 잡은 건지 모르겠는데 이렇게 찍힌 사진밖에 없어서 김강민 선수는 아마 잘못 사진이 찍히지 않았을까 생각이 들고, 김건우 선수의 경우 이제 체형이
많은 사람들이 대릭과 비슷하다고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데, 김건우 선수는 사실 이 쇄골의 길이가 그렇게 긴 편은 아니지만 흉통의 크기, 이 갈비뼈의 크기 자체가 좀 넓은 편입니다. 그래서 저렇게 백 레스프레드를 한 모습을 보시면은 이 승모근, 중앙부 승모근이 굉장히 크게 자리 잡혀 있다는 걸 볼 수 있는데, 사실 이 뜻은 근육이 붙을 수 있는 공간 자체가 넓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김건우 선수는 등 근육이 지금보다 훨씬 더 많이 성장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으로 이제 김건우 선수는 앱도미널 따이고, 김강민 선수는 그 포즈에 사진이 없어서 모스큘라 들어가기 전 준비하는 포즈지만, 사실 이제 복근이 드러난 거를 저는 이제 보고 싶었기 때문에 이 사진을 갖고 오게 됐고, 김건우 선수부터 보면 복근의 상태가 그렇게 썩 좋진 않습니다. 김건우 선수도 몸이 좀 많이 골아 있는다는 느낌이 이 복부에서도 드러나고, 사실 상체 프레임적으로도 근육이 정말 많이 쪼그라들어서 이 에벤 사이에서 보여줘야 되는 그런 V테이퍼가 거의 잘 나타나지 않는 것처럼 보입니다. 김강민 선수의 경우 이제 복부의 상태를 보면 사실 지방이 있다기보다는 근육은 높고 이제 수분이 좀 많이 차면서 이제 스킨이 굉장히 떠버리는, 이제 근육과 스킨 사이에 수분이 차버려서 이렇게 분리도가 보이지 않게 되는 그런 상태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어깨 승모 라인과 가슴의 분리도는 또 어느 정도 나오는 것을 보면, 그럼에도 이제 원래 좋은 보디빌더이다 보니 막 그렇게까지 망가지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모스트 머스큘러입니다. 김광민 선수의 경우 이제 이 포즈에서만은 또 괜찮은 모습이 보여집니다. 어깨의 분리도 좋고 승모근, 상부 승모근도 굉장히 크게 잘 나오고 있고 자신한테 어울리는 머스큘러 포즈라고 생각이 됩니다. 하지만 김건우 선수의 경우 이제 프레임이 굉장히 좁아 보이는 이제 이 머스큘러 포즈를 선택을 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김건우 선수와 이 형태의 머스큘러 포즈가 이 김건우 선수의 체형적으로 굉장히 어울리지 않는다고 생각을 하고, 사실 데릭 런스퍼드랑도 비슷한데, 데릭 런스퍼드랑 김건우 선수가 제가 아까 체형이 비슷하다고 말했잖아요. 둘 다 이제 쇄골이 좁기 때문에 저런 식으로 손을 모으는, 이제 바로 선 상태에서 가슴을 짜고 이제 어깨를 앞으로 빼는 저런 식의 머스큘라가 사실 둘 다 가슴과 어깨의 분리고도가 좋지도 않을 뿐더러 프레임도 오히려 더 좁아 보이게 만들기 때문에, 저는 오히려 김강민 선수처럼 저런 크랩 머스큘라 포즈를 잡거나 아니면 다른 형태의 머스큘라 포즈를 선택하는 게 더 좋은 전략이라고 보입니다. 마지막으로는 이제 두 선수의 앞날에 대한 이제 제 개인적인 생각인데, 김건우 선수는 저는 이제 212 디비전에서 더 훨씬 높이 올라갈 수 있는 포텐셜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김건우 선수는 이제 사실 뚜렷한 지금 강점이 없다고 말할 수는 있지만, 또 그 뜻은 뚜렷한 약점이 없다는 뜻이기도 하고, 이제 전체적으로 하체, 등, 가슴, 팔 모두 근육을 조금씩 붙인 다음에 이제 컨디셔닝을 잘 만들어내면 저는 좋은 모습을 줄 수 있을 거라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김강민 선수의 경우 이번에 무리하게 체급을 맞추려 하다가 완전한 컨디셔닝 미스를 경험했으며, 이제 이 경험을 토대로 아마 곧 일본에 있는 오픈쇼를 지금 준비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게 사실 김강민 선수가 굉장히 애매한 지금 포지션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원래 나바에 있을 때에도 100kg가 넘는 시합 체중을 가지고 이제 베스트의 모습을 보여줬었는데, 사실 212를 뛰기 위해 이 96kg 체급을 맞추는 거는 이제 말도 안 된다고 이제 본인도 지금 느꼈을 테고, 그렇다고 오픈을 뛰기에는 최소 김강민 선수의 키에서는 10kg에서 15kg 정도로 더 이 근육량을 올려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지금 이미 30대 중반에 접어든 나이에서 김강민 선수가 그런 식으로 근육량 올리기에는 무리가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했을 때 앞으로 김강민 선수가 IFBB 단체에서 활약할 수 있는 디빈저는 없을 것 같고, 사실 이 미래 커리어, 보디빌딩 커리어는 저는 조금 미래 전망이 밝진 않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다시 나바로 돌아가거나 아니면은 자기가 베스트로 보일 수 있는 모습의 체급 혹은 대회를 선택하는 그런 이제 고민의 시간이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아무쪼록 무리하지 않고 건강을 희생시키지 않으면서 또 좋은 모습을 보여줄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생각해 보는 게 이제 가장 급한 과제일 거라 생각을 합니다. 오늘 영상은 이걸로 마무리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